자, 그러면 횡보장인 자산은 정말 수익이 났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한 커버드 콜형 월매당 ETF들의 올해 성과를 조금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들이요. 자, 적게는 한 연 12%에서 많게는 연 20% 가까이 월배당을 해주고 있죠.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 특징이 있잖아요. 자, 상승장에서는 지수 상승을 100% 따라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 횡보장에서는 이 기초자산, 즉 지수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마침 12월이 다가오기도 해서 올해 들어서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들이 진짜 상승장에서 상승을 못 들어갔고, 그러면 횡보장인 자산은 정말 수익이 났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주요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좀 몇 개 뽑아서요, 이 월배당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을 합친 총 토탈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이 토탈 수익률 중에서 또 우리한테 중요하죠. 배당 소득으로는 또 얼마나 잡혔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우리한테 익숙해지기 시작한 지 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의 특징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형보다 불리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반면 횡보장에서는 이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으로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지수에 100% 참여하는 유형보다 유리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요, 옵션 프리미엄만큼 완충 효과도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 많이 상승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이 정말 상승을 못 따라갔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올해 미국의 30년 국채가 조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이 지수에 100% 참여하는 ETF 대비해서 성과가 조금 좋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황색 수익률 그래프는요, 코스피 200 지수에 100% 참여해서 수익을 따라가는 ETF고요. 자,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예요. 이 수익률 그래프는요, 자산가격 상승분하고 배당을 더한 토탈 리턴 그래프인데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지수를 100% 따라가는 ETF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결과가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들의 토탈 리턴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이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고요. 자, 여기 주황색이요, 커버드 콜 전략을 쓰지 않고 100% 지수대로 수익이 나는 ETF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횡보장에서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의 성과가요, 더 좋았다라고 보기 힘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한 0.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상승했던 자산의 토탈 리턴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오케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니까요. 그렇지만 횡보했던 자산에서는 성과가 조금 더 잘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그렇게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교한 자산이 미국 30년 국채이기도 하고요. 자, 주식의 횡보장에 왔을 때 비교해보면 그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의 횡보장이 왔을 때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의 성과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봐야 되겠지만요. 자, 지금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안 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주식은 변동성이 꽤 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막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결정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자, 투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잘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는요, 매월 수익을 대신 실현시켜 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겠지만은 또 아예 그렇다고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요, 오늘 제가 주요한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들의 올해 성과를 조금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ETF를 총 6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이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 3개를 가지고 왔고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미국 AI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하는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 수익률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데 환해지를 하는 거, 환해지를 안 하는 거 이렇게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하고 금하고 미국 30년 국채를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벌써 딱 봐도 이 기초자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꽤 많이 출렁이는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받는 ETF에 가입을 해서 매월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이 기초자산의 가격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주로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구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하고 채권, 금, 현금을 나눠서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자산들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보면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편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하고 금하고 미국 30년 국채의 ETF를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 200 커버드콜은요, 코스피 200 지수 관련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고요.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 수익을 더한 총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48.95% 수익 달성이 됐습니다. 자, 미국 AI 커버드콜은요, 제 머니부티크에서 추천했던 ETF를 조사를 했어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를 조사를 했고요. 자,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 수익을 더한 올해 현재까지의 수익률이 25.67%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커버드콜은요, 이제 나스닥 100지수 관련된 커버드콜 상품 중에서 또 규모가 가장 큰 ETF를 조사를 했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ETF를 조사를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요, 올 초 대비해서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분배금이 조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체 토탈 리턴은 8.8%로 조사가 됐어요. 금 커버드콜은요,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금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솔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조사를 했고요. 자,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을 더한 총 수익률이 36.98%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도 해지형과 언해지형 모두 규모가 가장 큰 ETF로 조사를 했고요. 해지형은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액티브이고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 수익을 더한 토탈 리턴이요 3.35%로 조사가 됐고, 해지를 해주지 않는 솔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ETF는 매매 차익하고 분배금을 더한 총 수익률이 9.06%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는요, 주식하고 금하고 장기채 모두 그렇다 할 하락세를 나타내주는 자산은 없었어요. 그래서 커버드콜 월배당 ETF가 하락해서 정말 옵션 프리미엄만큼 완충을 해줬는지 데이터로 제가 오늘은 확인시켜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또 이제 향후에 혹시 비슷한 시장이 오면은 제가 또 이제 그때는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자산이 하락할 게 예상이 된다면은 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월배당 ETF는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ETF들의 실제 매매 차익은 얼마나 발생이 됐고 또 분배금은 얼마나 분배를 해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배당 소득으로 잡힌 게 또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는요, 절세 면에서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26일에 이 ETF를 사서 2025년 11월 21일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요, 자, 매매 차익은 2,980원이 발생이 됐는데, 자, 실제 가표기준가를 들여다보면은 가표기준가는 한 주당 4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자, 한 주당 2,980원을 받았지만은 실제 소득은 4원만 잡혔다라는 거죠. 상당 부분이 비과세 처리가 되고 또 내 배당 소득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세금을 추가로 더 증가시킬 위험도 없는 거고요. 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도 않는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ETF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금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시장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생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을 할 때는요, 그 부분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주식형 ETF를 사서 배당을 받으면요, 그 배당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소득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ETF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배당해주는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배당한 부분을 합치면은 한 주당 이 기간 동안 1,758원 배당을 받았는데요. 자, 과표 대상 금액은 177원만 잡혀 있습니다. 10%만 과표 대상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주는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절세 면에서도 큰 이익을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을 100% 따라가는 ETF 대비 수익률 성과는 다소 낮았지만 그래도 월배당 측면에서는 다른 월배당 ETF들에 비교했을 때 절세 면에서 월등히 좋은 상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요, 이제 매수 가정하고 매도 가정했을 때 한 주당 차이가 905원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표 기준가는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발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보유기간 가세로 인해서요, 한 주당 905원만 내 배당 소득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세 표준이 더 많이 잡히게 된 원인은요, 작년에 과세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올해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면서 더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도 이제 가표가 한 78% 정도 잡혀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때 과세가 100%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우리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4월경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때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서 자, 이때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분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손실이 났죠. 그런데 이제 과표가 111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실제로 본 수익은 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지는 않습니다. 반면 이제 분배금 수익은 조금 있었죠. 자, 이 분배금에서 이제 과표는 한 1,000원 정도 잡혀서 총 받은 분배금 중에 74% 정도가 이렇게 배당 소득으로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아쉽게도 신한자산 운용에서 이렇게 매수 기준가와 매도 기준가의 가표 기준가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국제금에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배당소득세로 100%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꽤 높고요. 분배금 수익 또한 이렇게 이제 100%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은 올해 들어서 계속 올라줬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이 다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배당소득으로 잡히면 이제 나중에 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내 세금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내 건강보험료도 올려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배당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환해지형 ETF는요, 지금 이제 매매 차익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매매 차익으로 인해서 발생된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세는 없었고요. 분배금도 이 기간 동안 한 주당 906원이었지만은 이렇게 배당소득으로 잡힌 것은 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30년 국채가 횡보하긴 했지만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가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환 노출형은요, 자,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약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환 해지형보다 수익이 조금 낮습니다. 분배금은 한 주당 1213원 했는데 이렇게 과표를 한 주당 546원 잡아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전체 받은 분배금 중에서 한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잡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상승장에서는 못 따라간 거는 맞았는데, 그러면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더 났어야 됐는데, 미국 30년 국채가 횡보를 해서 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를 들여다봤더니 실제로는 조금 효과가 미미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를 하지 말아야 되냐? 예,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주식이 횡보할 때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요,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예,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주고 또 우리가 스스로 수익 실현하는 결정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 커버드 콜은 정기적으로 수익을 실현시켜 주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커버드 콜링 월배당 ETF가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고 고위험 고수익인 상품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예, 역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엑셀 자료는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 구독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월배당 부티크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